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신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문재웅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예, 자료 33쪽부터 4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류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혁신 행정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동호회, 혁신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조직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3년 말 기준 2,42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타운 토지 매입과 안중출장소 건립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400억 원을 상환하고 기반시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일반 회계에 4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약 2,195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법률 자문관을 추가로 채용하고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등 성과 보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필수 조례를 제정하고 불필요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안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대외평가 대응력을 향상하고 국정 과제와 도정 주요 시책에 부합하는 행정환경 조성과 우리시 주요 시책 및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평택시의 도시 경쟁력 및 행정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 및 읍면동 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 둔화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물은 2011년 100만 대 달성 이후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국내외 설명회 개최 등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중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와 평택 해양 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두 배우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택해수청의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11쪽 평택항 배후도시 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관광, 레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 국제여객 터미널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은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함내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테리어, 수영장 공사 등 내부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 상반기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평택항 친수공간 건강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운영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권관항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운영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관항은 올해 상반기 중 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촌마을의 기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8월 한중 국제여객선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여객터미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까지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수선은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경비, 전기안전관리, 소독 등 터미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평택항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업인 지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넙치, 내수면에는 동작의 뱀장어 등 3개 어종을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과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한 6개 사업, 그리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어업 기반시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12월 말 평택시 청년 인구는 17만 4,800명으로 평택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청년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도약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 취미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북부, 서부권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청년 도전을 도와주는 취창업 지원입니다. 먼저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물류, 코딩 교육 등을 내용으로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와 관내 8개 직업고등학교의 취업 지원관 인건비, 취업강사 강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특례부 중 이자 지원 사업과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촘촘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완화 대응을 위한 2024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지역특화 공모 사업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구 정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인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 친화적 환경 사업을 위해 특화 강연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2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한 공모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과 조례 개정에 따른 지정 요건 완화를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카드 유통 및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퇴직 신중년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일자리 센터 운영과 일자리 박람회 확대,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상생의 노사관계 및 건강한 안심일터 조성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 및 서포터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동상담소를 통한 노동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 제공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물가안정 유지 및 관심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자생적 강화입니다. 경영 현대화 및 상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과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시장과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와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화의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상반기 평가를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축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7개소에 추진 예정이고 사업비는 1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진유면 야망리 마을에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소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구당 800와트의 소규모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도비 금액 및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4,470억 원으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실질 낙화로 작년 최종 징수액 대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자료를 일제 조사하고 탈루 세원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세수 추계와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업무 연찬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시민만족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 운영과 편의시책 강화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납부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 송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산 장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올해 체납액 적립 목표액을 지방세 280억 원, 세외 수입 120억 원, 총 400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도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4개 법인을 조사해서 1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기조사를 좀 지속 추진해서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사전에 성실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요 추진 사례는 부서 간 서로 공유해서 원활한 세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네, 새해 첫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기존에 저희 그동안 꾸준히 업무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변경된 사안인 것과 그다음에 기존 추진되었던 사안들 중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8페이지에 보면 해양 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라고 해서 새로운 축제를 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요거는 작년에 그 안중 출장소에 했던 저 해양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시장님이 해양 쪽에서 하는데 그 평택항 관련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안중 출장소 공동으로 해서 항만 쪽에 대한 행사를 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실제 그 행사 내용을 보시면은 그 기존에 했던 그림 그리기 대회도 행사에 같이 공동 같은 날 개최하면서 평택항 변천사 사진전 홍보 활동 그리고 어민들까지 참여하는 맨수 물고기 잡이 그리고 순박 VR 체험 등
같은 날에 같이 그 항만 쪽에 있는 행사를 좀 보완하면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양 페스티벌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축제라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축제인가요? 그 항만 쪽을 또 보강해서 해양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페스티벌을 좀 더 내실 있게 보강을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별개의 축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금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예, 작년에 그 설계 변경해서 저 사업비가 15억 정도 증가됐고요. 지금 저 연초에 그 동절기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건데요. 저희들 올해 목표는 하반기까지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쉼터하고 자전거 공원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고 이제 그 식재를 하는 부분이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주 메인인 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는 하반기까지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이 개장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심이 시민분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잘 신경 써서 하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10페이지 위치도 보면은 생태 관찰 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요거는 별도로? 저 그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공사하고 관련돼서 아마 그 사업 준공은 아마 최고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준공될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저 해양수산청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전체 사업 중에 최고 마지막에 아마 준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저희 자료가 있나요? 계획된 내용이? 예, 요거는 추가 자료 나중에 별도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수 공간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에 관련한 부분들, 부족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족 사업비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도 염두를 해두고 계신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20억만 이제 재정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조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업자 그 노력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잘 챙겨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철거하고 보강 공사 끝나면 이제 실시 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상세 설계 내역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에 건강낭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수공간 이 시설물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득법인하고에 대한 협약 체결인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부분은 저 해양수산부 저기 어촌유들 300사업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소득 사업이 낚시 체험장인데 이 보조금이 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 이내에 대해서 이제 기금 납부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지금 그 건강한 영업법인에서는 이제 그 어울림센터 2층에 카페를 하는 것을 희망했고 작년에 직원 서가하고 협의하면서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됐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감상감사를 계속 받으면서 사업 변경 자체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준공하고 나서 낚시 체험장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건지 아니면은 변경을 해서 카페를 할 부분인지 대해서는
영업법인하고 조금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낚시 체험장을 하든 카페를 하든 이건 기금 협약 체계는 해야 될 부분이고 요거는 상반기 중에 협약 체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별도로 또 확인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14페이지 국제여객 터미널 관련해서 이게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 잘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10월이라고 그 공식적인 공문은 왔는데요. 예전에 저희들도 국제터미널 준공하고 나서 시설 보수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게 5개 항로를 동시에 그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사전에 그 시뮬레이션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터미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물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야드 쪽이 이제 정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부두 운용사 선정을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4차례 공고를 했는데 부두 운영사로 지원을 하는 업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야드가 너무 협소하고 두 번째로는 월요일에 카페리가 에로에로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역을 하는 배가 3척 들어오는데 이게 붙을 수 있는 선석이 2개 선석뿐입니다. 이제 저반 능력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척이 붙어서 동시 작업이 좀 불가하다는 게 업계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두 운영사 선정이 어려운데 부두 운영사가 선정되고 나서도 이제 그 건물동을 지어야 되고 하역 장비를 발주하고 직원을 뽑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2024년도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2025년 중반 정도가 아마 현실적으로 개장 시기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반영을 해서 좀 맞춰서 보고가 올라오든 아니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실장님 잘 챙겨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애로가 있는지 현장 이야기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이 신국제여객 터미널에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많은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가 나왔었고 불편한 것들 그리고 그 주변 인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경제과 2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동 권익 서포터즈, 노동 안전 지킴이 이게 건설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하고 계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챙겨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이제 그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권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이런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이제 그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도 이제 하는 그런 지킴 그 서포터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요. 이건 이제 매년 하는 겁니다. 지금 5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그 이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렇고 이제 노동안전 지킴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재 예방 활동을 하는데 6명 정도가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 일괄 시군 다 채용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제 그 제조업체라든가 방문을 해가지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안전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또 미비한 시설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안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채용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제 공고를 냅니다. 그 도에서 그 일괄적으로 경기도 시군 전체를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예.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그 자격증 안에 공고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 내용이 있죠. 기사 자격증인데 그런 게 같이 있을 겁니다. 예. 기존 본 예산안에 없던 내용인데 예, 도비하고 시비 매칭 매칭 사업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없었다는 예, 거예요. 예. 24페이지에 경영 현대화 및 상인 조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본 예산안 우리 사업 설명서에 없었어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시장별로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 문화관광형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그 송탄 시장에 2년째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에 이제 매니저 채용 이런 거는 이제 그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이제 그 경상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소진공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그 산하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하는 거를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다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 응시한 대로 그래서 이제 CB하고 매칭해서 이제 이거 하는 사업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전통시장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1억 이제 해마다 세워주시는 거에서 이제 시장별로 특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이제 공모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브랜드화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침체되는 시장들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26페이지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도비 이거 매칭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니 이게- 태양광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그 아파트 같은데 보시면 베란다에 조그맣게 이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주택 지원 사업은 이제 일반 가정에 이제 하는 3kW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작습니다. 규모가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거기 작년에는 이게 없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해마다 그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수요가 거의 없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전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109개소가 지금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거의 선정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9개소가 설치가 되나요? 예, 신청 들어오는데 다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가구들이 이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가구들 그냥 신청이 되는 대로 예, 저희가 각 받는 읍면동하고 다 그 공문을 다 미리 발송을 해서 사전에 작년에 이미 다 조사를 다 해서 아파트하고 다 조사 받은 데만 이게 이제 하시는 걸 원하지 않는 데도 또 많이 있어서 가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분들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새해 맞아서 처음 하는 업무 보고인데 우리 과장님들 얼굴이 좀 바꾸신 분이 계세요.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조성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저 연말 2023 연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연말 예, 좀 더 조성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지출을 한 483억 정도 하고 해가지고 올 말 조정액은 2,19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네. 운용 계획에 보면 청사 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상한 400억 하신 건가요?
이제 할 거죠.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일반에게 사업비 평화의 수레 전당하고 생활비용 400억, 800억을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지출은 이제 400억 하고요. 융자는 이제 기금에서 남아 있는 건데 아무튼 예, 그것도 나갈 겁니다. 이것도 나가고. 예. 그럼 지출에 이게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 융자금은 그 지출에 그 표기가 안 되고요. 아, 융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시고.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운영, 이게 지금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에 2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네.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서부 지역 해가지고 11개소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매번 제가 여쭤보는 것 그 같은데. 매년 이제 월 1회씩 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4건 정도가 154 이렇게 예, 상담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154건이면.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좀 단체장님 회의할 때든가 아니면 그런 데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데나 또 뭐 네. 여러 사람들 모이는데 네, 평생합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들 네. 지금 그 동에 이렇게 저희도 회의 때 가보면 이 마을 변호사에 대한 홍보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고 네, 있더라고요. 이제 동 같은 데는 이제 저희가 없고요. 예. 그 이제 국외 읍면하고 본청하고 이제 이렇게 출장소. 그렇게 하는데 예. 홍보를 예, 홍보는- 시민들한테 홍보는 네, 저희가 그래서 많이 해야 계속 되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금년도는 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최초로 장려를 받으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초더라고요. 이게 하면 이제 시상금이 1억이 있나 보네요. 네, 1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나요? 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에 이제 1그룹이라 가지고 50만 이상 예. 그 시군이 10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4등을 한 거거든요. 4등이요. 예. 그래서 이제 1억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50%는 이제 직원들 인센티브로 이제 제공하고 50%는 이제 사업비로 사업비로. 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년 연속 시군 우수기관 선정해가지고 등급을 더 이제 네, 상향시키겠다고 올해는 좀 더 하는데 열심히 해서 네. 작년에 4등 했으니까 올해는 좀 3등 한번 해보려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등하면 좀 시상금이 좀 틀려지나요? 한 2억 됩니다. 2억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0.2점인가 차이로 좀 아깝게. 떨어져가지고요. 예, 상당히 좀 충분히 기록에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억울했습니다. 예. 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정아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이게 좀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원래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변경은 완료됐고요. 사업비가 한 15억 증가됐습니다. 그거 반영을 원래는 한 18억 18억 이상 청약하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공사비 10% 이상 증가하면은 기재부 가서 협의를 받는데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10% 내려 조정하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 15억 2,400만 원 정액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받고요. 그게 사업비에 증가돼서 통과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렸고 동절기 끝나면 바로 발주해가지고 공사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올 3월부터 공사 착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이제 조성 완료를 하고 그거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하신다 그랬죠. 예, 공원하고 쉼터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매립을 하고 땅을 굳히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그러려면 염해 방지 시설하고 이런 일련의 공사 과정들이 장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출입로를 만들어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주로 쓰는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는 기반 시설은 돼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조금 공사만 조금 서두른다면은 하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빠르게 서둘러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금 이거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진행이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업부 쪽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담당 부서 사무관하고 이제 과장님들 이게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이 그 접근 자세가 어떠냐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들이 작년에 그 부산에서 민간 사업주 그 감사 보면서 아마 열 몇 분이 징계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고요.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에 조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작년에 70% 정도 진행되고 2년 이내에 매립한다는데 이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준설토. 부분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 또 도출되었는데요. 원래는 2030년에 그 매립이 되는데 네. 당진에 그 LNG 인수 기지 건설이 됩니다. 요게 한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12만 톤짜리 한 개 LPG 선석기 준공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준공 기한이 2026년까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배후단지 쪽에 투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 투기 완료 기간이 2030년에서 2026년 한 4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환경 변화도 있기 때문에 4월에 선거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 모시고 이런 변화도 설명하면서 좀 빨리 좀 서두르 달라고 요구할 상황 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 이거 올 상반기인데 가능하신 건가요? 2월 7일까지 아마 그 철거 공사하고 그 구멍 철거하고 난 이후에 저 홀 생긴 것들 다 메꾸는 작업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안전 체험관뿐만 아니고 바깥쪽에다가 뭐 그 교육장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설계하고 공사가 아마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반기라고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보면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반기에 끝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개장이 상반기인데 지금 1월 달이고 1월 다 갔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인테리어는 빨리 진행되는데요. 그런 설계하고 또 바깥쪽에 교육장을 만들면은 또 인허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장기를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철거하고 이런 건 다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거예요. 예, 2월 7일로 마무리되고 2월 아마 그 전체적인 설계가 거의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윤곽은 2월 중순이면 다 나올 것 같고 최종적인 공사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 활동 한번 2월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 그 청년 월세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지원 이거 지금 다 그 인원 그 신청 인원들 다 몇 명 정도 했었죠? 작년 말.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0명씩이에요. 근데 네. 이제 중간에 뭐 전출을 나갔다라든지 유사 사업에 혜택을 받다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이제 100명으로 추진되고 100명 있습니다. 다 23년도에 100명 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뭐 네. 지급되고 한 상황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 대상 4차 산업 전문훈련 60명 그 3억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작년에 봤을 때 이게 집행률이 되게 저조했었는데 작년에 그 집행 다 된 건가요? 집행률은
예. 집행을 거기 입찰을 해서 네. 거기 입찰을 하면 차익이 네, 생기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예, 그거 빼고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돼서 네. 예,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70명인가 그때 인원이 좀 그랬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 예, 3년도 23년도에 당초 계획은 한 70명 정도로 했는데 네. 저희가 교육 인원이 56명이었습니다. 네. 56명이 교육을 받고 뭐 취업과 연계된 뭐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23년도는 올해 이제 이제 올해 취업 취업을 하니까 연계를 예, 하게 됩니다. 그게 취업하고 잘 연계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그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이 고용 지표 이거는 지금 이게 어디 통계청 데이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통보된 경기도에서 자료입니다. 예, 통보된 통계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통보돼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 활동 인구가 33만 8,500명. 이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좀 줄었고 네, 취업자는 좀 늘었고 실업자가 지금 8,000명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고용률은 좀 떨어졌는데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이 데이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통계청에서 자료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일자리 지금 신중년 경력 일자리 뭐 공공근로 이런 거는 지금 전년 대비 일자리 수는 지금 뭐 거의 거의 좀 비슷하고요. 저기만 이제 공공근로만 조금 줄었습니다. 공공근로 예산이 좀 조금 줄어가지고 이제 그 신중년 일자리에 배정을 해서 네. 새로운 사업을 좀 하려고 지금 신규 하고 사업 있습니다. 이걸 예, 예, 하려고. 예. 이게 좀 요즘 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이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공공근로도 그렇고 뭐 대학생 인턴도 여러 가지 지역 이런 것들 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주 많이 줄진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반영돼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조금. 네, 전체적으로는 예, 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인원을 좀 조금씩 늘려가는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이 평택국제중앙시장이 점포수가 192점포, 예, 예. 그다음에 빈 점포수가 2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중시장도 128점포수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시장 중에서 이제 네. 두 군데가 조금 예. 근데 이 점포가 그 전통시장하고 그 옆에 상가들도 다 이렇게 저기 하는 건가요? 그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건가요? 그 안에 이제 그 전통시장 보전구역이라고 구역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구역을 정해놓은 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점포수가 실제로 이제 많은 거로 지금 점포수는 많은데 이제 예, 좀 공실도 있고 공실도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집중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전통시장 내에 돼 있다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 그 회원들이 이제 위원회가 이제 9명 이제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1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네. 11명, 11명인데 저희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실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체, 대형 유통점 단체, 그다음에 이제 그 전통시장이든가 이런 데하고 이렇게 해서 3명씩 이렇게 골고루 배치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전통시장에선 이 5군데 중에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대표 여기 다 할 대표- 수가 없으니까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으로다가 여기 대표분만 한번 예, 참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쪽에서 협의되고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이제 작년에 사회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대형 유통점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뭐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회의를 예. 개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세정과 지금 올해 징수보획이 1조 4,470억 원. 예.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가 1,157억 정도 감소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체 도세하고 시세 합쳐서 한 995억인데요. 네.
저희 그 세수가 감소되는 전체적인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거기에 또 주 재원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드는 수입을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예, 줄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삼성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고 다만 도세는 이제 소폭적인 상승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렵지는 않은데 네. 지금 시세 부분 쪽에서 지방소득세 분야가 좀 커서 좀 영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2023년도에 지금 1,479억, 아니 1조 4,799억이죠. 최종 목표액이 이거였고, 그럼 지금 올해 목표액하고 별 차이가 예, 한 결정은 300억 없기 정도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징수,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2번 정도 추경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90억 정도를 더 추경 때 더 올려서 이렇게 잡았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수액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브레인시티 쪽에서 일부 그다음에 시세 분야 쪽에서 재산세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온 부분에 세수가 좀 있어서 목표액이 좀 전망액이 목표액보다 좀 많이 늘은 수치로 됐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목표액 가지고 비교하면은 내년도 수준이 별 차이는 없는데 네. 들어온 금액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걸 목표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가 주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된 겁니다. 오늘 네. 올해는 징수 목표를 어느 정도 안 나왔나? 아, 징수 목표액이 1,470. 아, 1조 4. 1조 4천. 그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는 이제 체납 기동팀 신설해가지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예, 1월 1일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예, 예. 그러면은 이 체납 기동팀이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을 거로 예상하시죠? 많아지도록 노력해야죠. 이거 체납 기동팀 다니시면서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죠?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뭐 가택도 사업장이나 가택 이런 데도 그 방문하고 하나요? 현장? 예, 이제, 가택 수색도 있네요. 예. 예, 작년에도 해봤는데 가면은 좀 가택 수색까지 못 갈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가면은 또 이제 그 자녀들 있는 집도 있어요. 예. 그래도 보면 또 그 자녀들 보기에도 해서 가택 수색까지 못 가고 뭐 분담 약속 받고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안전을 좀 최우선시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